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임입니다. 한국군은 6.25 전쟁에서 미군에게 불화받은 조잡한 무기체계의 경비대 수준의 병력으로 전쟁을 수행했었죠. 당시에 북한군은 독일 전차를 상대하던 소련의 완편된 전차 부대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전쟁 초기 한국군은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었고, 일부 한국군은 감투 정신을 기반으로 6탄 12홍수타 같은 영웅담으로 겨우겨우 대응하게 됐지만, 막는다는 표현보다는 지연시키는 정도로 북한군과 상대했었습니다. 이후 한국군은 전차와 포병 전략에서 많은 트라우마를 가져왔지만, 여러가지 문제와 함께 경제력의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었죠. 이후 센세이션한 무기체계가 도입되면서 북한의 기갑 전력을 따라잡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방에 역전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K1 전차의 도입입니다. 북한군의 수많은 전차에 대응하는 전차는 당시 미군 육군이 퇴역을 대부분 완료하고 실전에서는 미 해병대가 사용하던 M60 전차도 아닌 한 세대 전의 2세대 전차인 M48을 개조해서 근근히 사용하던 한국군이 제3세대 전차를 도입하게 된 거죠. 그것도 일부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1000대 이상의 대규모 전차를 도입함으로써 북한군 간의 기갑 우위를 벌려버렸습니다. 물론 북한도 전력차를 보고만 있진 않았어요. M48K에는 쉽게 대적할 수 있지만 K1에는 완벽한 열세였던 천마호를 대체하기 위해서 2세대 2.5세대 전차인 폭풍호, 성군호를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기존의 위협적이던 1600대를 훨씬 넘는 천마호에 대비해서 폭풍호, 성군호의 배치 수량은 약 1000대를 넘지 못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숫자의 전차조차도 2세대 또는 2.5세대 전차입니다. 한국의 K1 전차는 3세대 전차로 분류됩니다. 전차 세대별 차이는 여러가지 분류가 있지만 일단 전차포의 명중률에도 확연한 차이를 보여요. 2세대 전차는 기계식 조준경과 제한적인 야간 전투 능력, 3세대 전차는 디지털 조준 장치와 완벽한 야간 전투 능력의 그 차이를 보이고 있죠. 즉, 전차포는 사거리가 일반적인 소총과는 다르게 킬로미터 단위로 벌어져서 싸우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 온도차로 인한 포신의 휨 등을 감안해서야 명중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물론 1km를 전후한 전투야 의미가 없겠지만 양측이 첨예하게 대치한 상황에서 원거리에서 한 대라도 더 때릴 수 있는 전차의 능력은 한국 지형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3세대 전차는 더 먼 거리에서 명중시킬 수 있고 더 먼 거리에서 발견이 가능하고 야간에 접근하는 적 전차를 명중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북한의 2세대 전차는 전차포의 관통력을 떠나서 좀 더 접근해야 명중을 기대할 수 있고, 야간이나 악천 후엔 적의 탐지조차도 어렵고, 야간에는 거의 장님 수준, 아니면 나 여기 있어 라고 떠들 정도의 수준으로 적외선 라이트를 밝혀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포 안정장치 등의 적이동으로 인해서 이동시 사격에 대한 명중은 더더욱 기대할 수가 없어요. 3세대 전차와 2세대 전차가 싸우게 되면 3세대 전차는 야간에 원거리에서 이동하면서 적 전차를 명중시키는 데 반해 2세대 전차는 야간에 이동하는 원거리 표적을 명중시키는커녕 발견하기도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북한군과 한국군이 서부 전선 평지에서 전차전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도 2020년 신형 전차를 열병시에 공개했습니다. 아직 성군호, 폭풍호와 같은 정확한 명칭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M2020 또는 일부 유튜버들은 기존의 동글동글한 소련 전차의 외관을 벗어나서 서구권 전차의 형태의 외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북계 브람스, 주체 브람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북한의 무기답게 스펙은 거의 미공개 수준이고, 하지만 3세대로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90년대 배치를 완료한 3세대 전차를 북한이 이제 프로토타입을 꺼내들며 배치를 시작한 상황인 거예요. 물론 그 수량도 충분할 거라고는 예측이 안 됩니다. 워낙 북한의 경제난이 심하고 비대칭 무기에 집중하는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전차 100대 만들 비용으로 탄도탄 1개를 만드는 게 더 정확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한국군도 역시 기존의 K1 전차의 개조체인 K1A1을 넘어서 K2 흑표를 개발해서 배치 중입니다. 기존에 비하면 워낙 소수이긴 해요. 300대 정도 양산되었거나 양산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양산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남북 대치 상황에서 K2 흑표는 아마도 북계 브람스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럼 여기서 K2 흑표와 북계 브람스의 전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의 능력은 방어력, 공격력, 기동력 수준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비교는 불필요한 국뽕을 최소화하고 보수적인 수준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죠. 먼저 방어력 수준입니다. K2 전체의 방어력은 세계 정상급 수준이에요. 물론 어떤 문서에서는 기존의 다른 전차와 비교해서 방어력이 3배니 어쩌냐는 국뽕이 난무하는데
다른 전차에 비해서 장갑이 뛰어난 수준이지만 압도적인 수준은 아닌 그냥 정상급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소프트킬 APS가 탑재돼서 대전차 미사일에 조준된 경우 자동으로 연막을 발사하고 반격이 가능해서 생존성을 향상시킵니다. 하드킬 APS는 향후 PIP로 연기됐다고 해요. 아래에서 이야기할 북한군 전차의 공격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방어가 가능해지는 거죠. 장갑 수준은 말할 것도 없이 뛰어나고 능동 장갑과 비활성 장갑을 혼합해서 운동 에너지 기반의 전탄포탄 물론 텐뎀탄에도 대응이 가능해요. 이제 북계 브람스의 방어력을 보면 일단 수출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북계 브람스의 특성상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단 보수적인 비교로 장갑의 능력은 동일하다고 보면 APS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릴 것 같아요. 하지만 전자감지 등 다양한 기술의 부재와 차량 외부의 배치 현황으로 볼 때 APS 관련 기능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 의미는 동일한 주포로 원거리에서 사격전을 벌일 경우 대전차포의 방어력이 유사하지만 보병이 휴대하는 소형 대전차 미사일도 주어준다는 경우 방어와 회피에 매우 취약합니다. 즉 원거리에서 전차전을 벌이기 전에 그 사거리 밖에서 보병의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에 노출되어 손실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의미에서 방어력 부분은 장갑 재질과 방어력이 동일하다고 전제하더라도 북계 브람스는 K2 대비 열세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기동성은 어떨까요? 군대 생활하면 사격이나 전투훈련보다 가장 많이 한 게 구보죠.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은 전투 능력의 기본이니까요. 이런 기동성 부분에서 K2는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동성의 핵심인 파워팩의 문제로 생산이 되네 마네 말이 많았죠. 덕택의 초기형은 독일제를 쓰니 국산을 쓰니 하는 말도 많았고요. 하지만 생산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던 간에 현재 K2는 출력 1500마력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레오파드2 에이브람즈와 동일한 출력이죠. 거기다 레오파드2와 에이브람즈보다 중량이 적으니 훨씬 더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국산 엔진이 탄력한 이유는 출력이나 성능이 아닌 신뢰성의 문제였던 만큼 기본적으로 탑재된 엔진은 신뢰성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북계 브람스는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전차 엔진의 출력을 약 800마력 수준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K1 전차의 1200마력보다 낮은 수준이죠. 하지만 북한이 미국, 독일 등의 전차와 유사한 1500마력의 고출력 엔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기술 수준에 기반이 되는 차량 생산 등의 산업 기반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속도뿐만 아니라 신뢰성에도 한국군 전차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속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만 낮은 출력의 엔진으로 고중량의 전차를 움직이게 되면 엔진과 변속기에 무리가 가서 전차가 퍼질 확률이 증가하죠. 그만큼 항속거리가 감소하고 창정비 주기로 줄어들어 가동성도 떨어지게 돼요. K2나 K1 전차와 유사한 기동성을 내기 위해 북계 브람스가 중량을 줄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도 APS 부재로 떨어지는 방어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한국군이 걱정하던 서부 전선의 북한군 전차대가 기동성을 살려 중심 돌파하는 전략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군의 전차 부대가 북한군에 공세할 때 높은 기동성에 기반한 기동 방어를 수행한 이후 방어선을 형성하고 중심 돌파를 수행하게 되면 기동성의 열쇠로 북한군의 전차 부대는 매우 제한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3세대인 북계 브람스도 예비대 형식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기동성의 제한으로 인해 운영법이 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 기동성의 차이는 현격한 전력의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K2까지 가지 않더라도 K1 대비 북계 브람스는 기동 여격에서 한국 전차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공격력과 전반적인 성능에 기반한 총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